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방문객을 늘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을 추진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60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방문객 증가 등의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2012년에 조성한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익산시는 이곳에 둥지를 튼 예술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모여들면 작품 등 볼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트센터와 근대역사관, 청년몰 등 거점 시설도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관광 거점 시설을 만드는 데 모두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지 7년이 됐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빈 점포는 여전하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많지 않습니다. 아트센터와 근대역사관 등 거점 시설이 있다지만 아직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 사람들이 7시 되면 그냥 딱 차단되고 그런 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그런 만한 곳이 없고. 해마다 7천만 원을 쏟아부은 임대료 지원 사업에도 이곳에 둥지를 튼 예술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공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지원 사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예술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공방 있잖아요 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 진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길이 없는 땅에 포장도로가 생기더니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게다가 포장공사는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졌는데 길이 난 배경을 두고 한 시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흙바닥 농로가 폭 3m짜리 포장도로가 된 건 2015년. 길 끝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기반공사가 한창입니다. 마땅한 길이 없어 갇힌 땅에 번듯한 도로가 나면서 개발 가능한 땅의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현상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길을 낸 땅은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토지주 허락도 없이 도로를 낸 건데 포장공사를 한 농어촌 공사는 김제시 의회 A 의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제시에서 공기관 대행사비라고 받아온 돈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포장을 좀 해달라. 개인 토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민원이 있어서 이제 해준 건데 단독으로 그 도로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도로를 포장을 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A씨 의원은 민원을 해결해줬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배경을 두고 의혹의 뒷말이 나옵니다. 이 길 나서 좋은 사람은 태양광 업자 이 단 한 사람뿐이다. 의심스러운 아주 짬짬이 뭔가 계획된 준비된. 김제시는 뒤늦게 도로가 난 땅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청와대가 광주광역시에 이어 노사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역이 곧 나올 것이라 밝혔습니다. 군산과 경북 구미가 유력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전라북도도 사업 모형의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참여합니다. 노동자 임금을 낮추고 정부와 광주광역시가 주거와 복지 혜택을 지원합니다. 청와대가 광주에 이어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역이 곧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아마 6월 달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지역으로는 군산과 경북 구미가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먼저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S 오토텍이 인수한 옛 GM 군산공장,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업체 연합이 추진하는 새만금 전기차 생산단지가 거점입니다. 임금을 낮춘 광주형 전기차 부품 산업의 구미형과 달리
완성차 중심의 투자 촉진 일자리 모형으로 차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전체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미화는 또 차별화된 일자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클러스터를 집중하고 성과를 조개내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다음 달 안에는 상생형 일자리 모형을 확정하고 정부에도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엔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은 전북 경제가 붕괴 직전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은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새만금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 대표가 전북을 방문한 것은 지난 3일 전주역 규탄대회 이후 17일 만입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전북 경제 또한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은 7.6%, 건설 수준은 25.3%, 수출은 15.5% 줄었고 4,8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되지 않고 있고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을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주민 여론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합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점수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농생명 분야는 절반이 넘는 사업이 미착수 상태고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올해 4월 금융위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새만금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둘러본 뒤 전북을 떠났습니다. 한편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새만금 33센터에는 민중당 전북도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찾아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맥주 부문의 심각한 적자로 공장 매각설까지 돌았던 하이트 전주 공장이 2년 만에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출시한 신제품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이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맥주병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쉴 새 없이 이동합니다. 하이트 진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입니다. 지난 3월 21일 시장에 첫 선을 보인 테라는 불과 50일 만에 130만 상자가 팔렸습니다. 보통 신제품 첫 달 판매량의 서너 배 규모로 단박에 회사의 간판인 하이트 맥주 수준까지 차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했던 생산량은 하이트 물량의 약 1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동일시 정도 되는 생산량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경쟁업체와 수입 맥주에 밀려 해마다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온 상황. 신제품 하나로 전주 공장의 월간 생산량이 160만 상자에서 260만 상자까지 급등했고 지금은 생산량을 맞추느라 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물량이 줄어 울상이던 물류업체들도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테라가 출시되면서 물동량이 지금 많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운송하는 데까지 가보면 저희 차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들이 그 물건을 받아서 나가는 거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이트 측은 6, 7월 판매량에 따라 이 같은 추세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보다 주문량이 더 늘어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 충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장 매각설까지 돌았던 하이트 전주 공장이 신제품 출시로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쓰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모처럼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올해 성년을 맞았는데 남원 향교에서 전통 성년식이 열렸습니다. 임실군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갓 20살이 된 청춘들이 성년의 예를 올립니다. 제47회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 향교에서 전통 성년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성년식을 통해 어른이 된 참석자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성년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엽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유경제 창업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초청돼 강의할 예정이며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완주군 사회적 경제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7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3종 건설기계로 임실군은 오래된 연식 순서로 300여 대 지원 차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고창시장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장어빵과 복분자빵, 바지락 라면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한 롯데 종합경기장 개발은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경우 보통 수천 명의 일자리가 나오는 공장이나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기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하는데 롯데 종합경기장 개발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50년 무상임대 후 다시 갱신이 가능해 롯데는 1,000억 원만 투자하고 종합경기장을 100년 무상임대하는 셈이라며 이는 헐값에 종합경기장을 넘기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무료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합격자를 번복해 발표했다가 문제가 일자 모든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모집에 지원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16명 가운데 지난 2일 12명의 교육생 합격자를 발표한 뒤 엿새 만에 합격자 1명을 바꿔 발표해 항의를 받자 면접을 본 16명을 모두 합격자로 통보했습니다. 재단은 면접 점수가 낮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잘못 발표한 실수가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제가 된 전북대 이모 교수의 논문에 두 자녀뿐 아니라 다른 미성년 고등학생들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51명을 입건하고 범행을 주도한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47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 지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짓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4도, 임실 23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엔 다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